자, 오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등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배웠죠. 그죠? 맞아요? 첫 번째 뭐였죠?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 있었다. 그죠?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성질이 모든 개수가 0이다. 이게 포인트였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걸 가지고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인수 정리라든지 인수 정리를 향한 인수분해라든지 지금까지 그런 걸 해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방정식에 집중할 겁니다. 방정식이란 건 뭐다? 변수에 특정 값을 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식을 말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등식을 말합니다. 그 특정 값을 뭐라고 해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추구하자고 하는 목표는 뭡니까?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뭐랑 같은 말?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해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다. 그죠? 맞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 1차 방정식을 배웠고요. 2차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우리는 일단 여기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플러스로 절대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푸는지 방정식에,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차 방정식이란 걸 배웁니다. 자, 고차 방정식을 뭘 뜻하는 거냐면 3차 이상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통 질문하는 게 뭐다? 쌤, 설마 그러면 10차 방정식 같은 것도 하나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된 걸로 보는 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만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대충 개요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 꼬라지부터 하나씩 볼 거야. 자,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옆에다가 뭘 안 적었죠? A는 0이다라는 말을 안 적었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함부로 제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꼬라지를 좀 기억하기를 바라서 그래요. 자, 지금 뭘 볼 거냐면 1차 방정식 꼴을 먼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얘는 한 가지만 보면 웬만한 건 다 끝납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AX는 B다. 자, 그럼 얘를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누셔야 돼요. 이거는 몇 차 방정식 꼬라지든지 상관없어요. 최고차항에 미정계수가 들어갔어. 그럼 우린 뭐를 판단해야 돼?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주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근데 문제 앞을 보니까 몇 차 방정식 또는 몇 차씩 차수를 정해줬다? 그럼 그 최고차항이 0인지 0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방정식 하면 이거하고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확인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0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차수가 다르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인수분해가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미정계수 있으면 항상 걔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누는 게 기본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할 때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선생님이 적고 끝내지 않죠. 옆에 뭐라고 적어요? A는 0이 아니다를 무조건 적어주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신에서 함정을 많이 내는 경우 많이 내죠. 실제로 그런 걸 함정을 냈더니 우후죽순 틀리는 것도 봤고요. 그건 왜 그래? 이 포인트들을 선생님들이 A가 0이 아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다는 말을 계속 해주는 이유를 머릿속에 안 넣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나눴으면 0이 아닐 때는 양변에 A로 나누면 되니까 X는 A분의 B라는 뭐가 나와? 해가 나오겠다. 그죠? 1차 방정식 고르면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X가 최고 A가 0이면 얘는 두 개로 나뉘어요.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 자, 왜 그런지 생각해봐. A가 0이 됐다라는 건 0 곱하기 X는 B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무조건 0이 돼요.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우변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항등식 꼴인 거야. 다시 말해서 뭐다? 해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얘를 수학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정,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니고요. 저도 정확한 뜻은 몰라요. 알면 좋겠는데 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이해해야 기억하니까. 됐습니까? 부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날 거야. 어떤 걸 만날 거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만날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정방정식은 뭘까 그러면? 부정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라며. 그럼 부정방정식은 뭐겠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세한 건 뒤에 방정식 나가면서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근데 용어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래요. 아니 좌변에 x에 변수에 뭘 집어넣어도 0이 되는데 는 하고 0이 아닌 수가 와.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맞아? 그럼 참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되셨습니까? 근데 불능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요즘에 이 단어는 잘 안 쓰니까. 근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아직도 쓰이니까 부정의 뜻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꼬라지가 나왔다. 이게 끝이에요. 더 있어 이거보다? 없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절대값이 나와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1차 방정식에 관해서 일단 봅시다. 자, 사실 1차 방정식을 하면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사실 상관없어요. 기본은 똑같거든요. 물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특정 제곱이나 이런 거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 또 2차 방정식 할 때 배울 거고 근데 기본은 똑같다라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지수함수를 배우든 뭐 처음 들어보는 함수, 삼각함수를 배우든 무슨 함수를 배우든 상관없어요. 기본은 지금 배우는 거랑 같아요. 뭔 소리냐?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풀래요. 되셨습니까?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값 안에도 변수가 있고 바깥에도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봐봐. 이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죠. 어떻게 풀어? 우리 절대값 x가 뭐예요? 왜 절대값 마이너스 7이 7입니까? 세은아? 절대값의 정의 때문이죠. 절대값의 정의가 뭔데? 세상에. 여러분 중1 때 배우셨잖아요. 절대값 x라는 건 뭘 뜻하냐면 x가 0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7이 왜 7이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7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의 결과가 항상 양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가 7이라고 하면 x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7이잖아. 맞아요? 자, 근데 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10이면 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고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x는 어떻게 돼? 9 또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울 걸 안 배워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뭘 통해서? 절대값의 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과 같이 변수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때가 문제인 거야. 되셨습니까? 자, 요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를 잘 생각해 봐. 자, 예를 들어 절대값 A예요. 얘는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랑 A가 0보다 클 때랑. 이해됐어요? 물론 A가 0일 때도 있지만 걔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 A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 뭐를 갖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죠. 근데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 포인트야. 뭔 소리냐? 이 x 플러스 1이 절대값을 벗고 나왔을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나올 때가 있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x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이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넣어봐요. 무조건 음수 나오죠. 이해되겠어? 제 말 이해되세요? 다 이해돼요? 그 말은 이걸 뜻하는 거지.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무조건 뭘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주는 거야. 뭘 통해서? x 범위를 나눠줌을 통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절대값 안에 식이 0이 되는 x값. 이게 근본입니다. 절대값에 있는 식이.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얘가 대전제예요. 요럴 때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만. 자, 그러면 2x 요거 마이너스 가지고 나오니까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10이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x가 되고 넘기면 11 요렇게 되나요? 그럼 x가 11이 나온다. 그죠? 자, 근데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x 범위가 어디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나온 해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나가리.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1이 나왔다. 그러면 해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1이. 이 범위 안에서. 요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봤으니까 그 다음은 뭘 본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야. 자, 봐봐요. 지금 이 식은 x가 전실수 범위에서 뭐를 넣으면 성립하는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수직선의 수, 그러니까 모든 수 중에 뭘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봤으면 그 이면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붙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되죠. 왜 그래?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내 말 이해되겠어? 되겠어요? 단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크다에 같다를 붙여줍니다. 요거는 약속은 아닌데 그렇게 하자고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 적고 여기 적으면 틀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둘 다 안 적었다. 그건 틀려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봐줬으니까. 물론 답은 맞게 나올 수 있겠지만 과정까지 본다면 틀린 거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크다에 같다를 붙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실 때 크다에 보통 붙이실 거예요. 왜? 그냥 암묵적인 룰 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거 하지만 수학자들은 엄청 긴 식을 논문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학자들이 그걸 뭐 깔 거 없나 볼 거 아니야. 이게 똑바른 게 맞나? 당연하잖아. 그치? 그러려면 똑같은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갖다 붙이고 얘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증명이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물론 결과는 똑같겠지만 짜증 나잖아. 그럼 얘 여기 붙였네? 여기 붙였네? 뭐 따져야 되잖아. 따질 게 하나 늘지. 맞지? 짜증 나잖아.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 크다에 좀 붙이자. 웬만하면 별 상관없으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자, 그럼 같다를 붙였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넣어봐요.
0 넣든 2 넣든 3 넣든 넣어봐. 무조건 양수지. 그럼 얘 절대값 벗겨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2x 플러스 x 플러스 1은 10이다. 그러면 3x는 9가 되고 x는 3이 된다. 그죠? 되셨습니까? 3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그럼 얘 해는 x는 뭐가 된다? 3 요거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쌤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 11이 됐다면 그럼 요거 되는 거잖아. 그럼 해가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입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지? x가 동시에 두 값이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1 또는 3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어요? 절대값의 근본은 뭐다? 걔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푸는 게 절대값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갑자기 어떤 내가 아는 방정식이나 이런 데 나왔다. 근데 그걸 빨리 푸는 방법을 모른다, 지훈아. 그러면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야. 물론 이걸 안 나눠도 쉽게 푸는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되실까요?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럼 절대값이 2개면 이라는 거죠. 3개면, 4개면, 10개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범위를 나누겠죠? 맞아요? 자, 이번엔 2개일 때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나 볼게요.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 절대값을 둘 다 풀어줘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근본은 뭐라고 했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이 1이고요. 얘가 0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이해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아까는 수직선을 중심으로 얘가 0이 되는 하나인 걸 가지고 좌우를 나눴던 거잖아. 그거 이해됐어? 아까는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1번과 2번의 범위를 나눠서 가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나누는 게 2개가 된 거야, 기준이.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1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범위가 3개로 나뉘는 거야.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 얘는 1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누지 않냐면 보시다시피 1이 클 때랑 마이너스 1이 작을 때랑 겹쳐요. 그치? 그럼 한 방에 봐주는 게 맞잖아. 그쵸? 제 말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건 이 3번 범위, 2번 범위를 합친 거야. 근데 3번 범위일 때 요식이 달라진단 말이야. 2번 범위냐 3번 범위냐에 따라서.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만 봐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해되겠어? 중복과 오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럼 범위 나눠볼까요?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뭘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뭘 볼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나눈 거 이해됐어? 그리고 어디에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크다에 붙여준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x는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다 따로 봐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넣어야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x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음수죠. 맞아요? 여기 당연히 음수죠. 됐습니까?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배된 걸 바로 적어줘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7이래요. 마이너스 2x는 7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해 하나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값 가지는 건 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맞아요? 근데 x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으니까 아직 음수네,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0x는 5가 돼요. 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됐습니까? 얘랑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볼까요? 자, 볼게요. 1보다 크니까 전부 다 양수겠죠? 그럼 그대로 나오겠네. 그러면 2x는 7이니까 x는 2분의 7. 2분의 7,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2분의 7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니, 어려울 거 없죠? 하나도 안 어렵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3개면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하나가 더 생기면서 범위가 4개를 봐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5개면 범위 6개를 봐주겠죠. 7개면 범위 8개를 봐주겠죠. 끔찍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서울 쪽에서 요즘에는 조금 뜸하긴 한데 예전에는 절대값 10개 있는 거, 20개 있는 거 내긴 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프로 한 방에 푸는 법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근본, 요 근본만 잘 생각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값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가우스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자, 1차 우리 한 거를 좀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잠깐 할게요. 되셨습니까? 이거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자, 봅시다. 페이지 어디냐면요. 115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우리 같이 봅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a는 2의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m,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n이라고 한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했지만 이런 게 있다. 뭐부터 보라고요? 최고차항에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뉜다고 했죠? 근데 이때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부정이 되느냐, 해가 무수히 많 거냐, 불능이 되느냐, 해가 없느냐, 아니면 해가 하나가 이렇게 있느냐 나뉜다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해됐어? 근데 지금 묻는 게 뭔지 생각해봐. 묻는 게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야 부정 불능 상태 때 각각 A 값을 물어본다. 그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결국 지금 뭐만 봐달라는 거야? 얘만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1차식 꼬라지인데 A가 0이 아닐 때 볼 거니까 사실 1차식은 아닌 거긴 해요. 그죠? 1차식 꼬라지인데, 꼬라지라고 할게요. 꼬라지인데 뭐? 부정 또는 불능이 나오려면 최고차항 계수가 무조건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문제 읽어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 했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런 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눈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묻는 게 부정불능이니까 제가 0일 때만 봐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 말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를 봐주는 거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제곱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 그러면 부정이 되려면 얘도 0인데 얘도 0이어야 된다.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2죠. A가 2일 때 부정이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부정이 뭐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됐습니까?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일단 0이 되는 게 뿔마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0이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죠. 불능이 된다. 그죠?
그러면 다 찾았네. 시키는 대로 좀 끝나겠다. 그죠? 포인트 잡히십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이해됐어? 1차 방정식 꼬라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 있죠?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설명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 뭐라고요?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겨서 118페이지.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절대값 2x-6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절대값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찾으라? 그 절대값 안에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입니까? 그렇지. 얘가 0이 x 되는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마 1이랑 3을 기준으로 세 가지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고 3보다 작을 때. 그쵸? 따라오십니까? 자, 세 번째 뭐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하나씩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 음수죠. 얘도 음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면 5x가 될 거고요.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x는 5분의 4가 되네요. 그쵸? 근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네요. 버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범위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x 플러스 1이 양수라는 거다. 그죠? 그럼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요. 3보다 작다는 건 여전히 2x 마이너스 6은 음수라는 걸 뜻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니까 우변으로 넘겨주면 3x는 요거 1 없어지니까 6이 되고요. x는 2가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2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좀 아깝죠? 그래서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을 지금 익힌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싸그리 다 양수니까 2x-6 플러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 되니까 2x 없어지고요. 1 없어지니까 x는 6인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x는 2 또는 6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렵다. 그죠? 사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 적어서 그렇지, 이거 맞불 생각하면서 암산으로도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다고요. 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생략하자. 싸그리 다 암산으로 풀란 얘기는 아닙니다. 저 기본적으로 암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암산하면 대부분이 실수하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이 그 중학교 넘어왔을 때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암산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암산 잘하면 칭찬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해? 문제 풀 때 손을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틀리죠. 그리고 선생이 욕을 해요. 걔가 이제 깜짝 놀라죠. 이상하다. 초등학교 때는 암산하면 칭찬을 받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 같은 선생을 만나면 욕을 먹죠. 어디서 암산을 하고 있냐고. 심지어 틀렸다? 욕 2배로 먹죠. 맞아도 욕 먹어요. 그래서 암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만큼은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포인트는 뭐다? 절대값이 있으면 범위 나누는 근본을 무조건 익히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